네,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를 맞이해서 아침 오프닝들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IPK투자증권 영업부 박근영 부장이고요. 함께 하실 분은 헤르메스 스탁의 하청환 본부장님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는 제가 아침에 일단 진행을 맡게 돼서 오늘도 같이 찾아뵙는데요. 어제 CPI가 발표됐습니다. 미국의 CPI가 생각보다 컨센 대비 좀 높게 나온 탓에 미국도 꽤 많이 주가들이 먼저 올라간 상태에서 조정이 나왔고요. 국내 시장도 이 여파로 지금 이제 하락 출발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이 좀 좋지 못한 출발을 보이는데요. 큰 그림에서 특징적인 것이 어떤 게 보이는지 개괄적인 어떤 시작을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1%대 이상 하락해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좀 집중해서 보셔야 되는 건 결국엔 수급적인 흐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단기간에 좀 지수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언제든지 차익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 비차익 순매수가 오늘 장 초반부터 벌써 좀 쏟아지기 시작을 하는데 이 규모가 좀 확대가 되는지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 외국인 선물 부분들 그리고 이제 현물과 따라오는 금융투자에 대한 수급은 오늘 굉장히 좀 집중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 현황에서 사실 이제 상위 종목군들도 오늘 좀 살펴보셔야 되는데 사실 이제 이 프로그램 매수가 강력하게 들어오는 쪽에서 이제 저 PBR 쪽이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수급이 들어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장을 좀 주도하던 이런 종목군들이 빠지는지를 좀 살펴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러한 기조가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단기간에 기간 조정 자체는 일부 나타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CPI 하나만으로 사실 뭔가 시장의 방향성이 모두 다 바뀌었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탐욕 지수라든지 일부 지수 같은 경우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되어 있었다라는 점 그리고 시장에서 너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좀 컸었다라는 점 그래서 그 안에서의 좀 키높이를 맞추는 관점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단기적인 일부 좀 충격은 있을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본 시장의 최근에 밸류 프로그램과 같은 부분들이 1차 상승 구간이 한 15에서 20% 정도 주가들이 올라온 다음에 잠깐 조정기를 거치고 추가적인 제한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다시 저 PBR 관련된 테마군들이 움직였다. 스토리를 봤을 때 국내 같은 경우도 최근 흐름을 보면 비슷하게 주가 상승폭이 나왔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CPI가 좋지 않게 나오면서 다소 조금은 단기적인 조정 빌미를 좀 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결국 이제 2월 달에 발표될 밸류 프로그램이 다시 한번 구체화된다고 한다면 리바운딩 구간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CPI가 좀 생각보다 컨센 대비해서 조금 높게 나온 면은 분명히 있지만은 저널 대비로 봤을 때는 또 좀 빠지는 국면이 여전히 괜찮았고 특히 이제 주거비라든지 그 다음에 에너지 관련된 쪽이 좀 별로 이렇게 눈에 띄게 들어오지 않은데 그 가운데 특징적으로 보는 것은 에너지와 별개로 전기료가 굉장히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럼 이제 우리가 투자 포인트로 보면 어떻게 될까요? 전기료가 많이 올랐으니까 변압기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약간의 투자 포인트도 왜냐하면 워낙 이제 최근에 서버 관련된 이런 부분이라든지 팩 같은 것들이 워낙 이제 많이 나오고 데이터 센터 쪽에 수요가 상당히 많아지니까 전기료가 많이 올랐다. 이렇게 좀 거꾸로 생각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도 조금 개별단에서 우리가 숨은 테마를 조금 찾아보는 경우도 이번 CPI에서 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스티키한 주거비 부분들이 여전히 좀 빠지고 있는 부분들이 생각보다 좀 늦기는 하지만 그래도 흐름 자체로서는 아주 튀어오르는 부분은 아직은 아니기 때문에 한두 달 정도 조금 지켜보자는 관점이 좀 많았던 것 같고요. 자, 오늘 이제 시작하면서 전체적인 시장은 좀 빠지고 있는 모습인데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심으로 코스피 코스닥 종합 시세판을 좀 본다면 삼성전자가 1.7%, 하이닉스가 2.2%, LG엔솔이 2.8%, 삼성바이오로직스도 1.4% 정도 빠지고 있고요. 현대차가 강보합 정도 수준에서 그래도 현대차가 버팁니다. 최근에 현대차가 지금 이 관련된 세액 공제를 받기 위한 미국의 공장이 올해 이제 한 10월부터 돌아간다 이야기도 하고 있고 아이오닉 7이 아마 첫 모델이 될 것이다. 그래서 제네시스 라인 다음으로는 가장 고가 라인입니다. 그래서 제네시스 라인 다음으로 아이오닉 7이 미국에서 첫 출하가 되는 모델로 이야기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기대감들이 주로 현대차 쪽에 조금은 반영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 들고요. 더군다나 지금 제네시스의 하이브리드 모델이 지금 나온다고 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하이브리드 모델 만드는 게 굉장히 좀
다고 또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네. 현대차 입장에서 상당히 좀 새롭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뭐라 그럴까 공격적으로 한번 시도를 해보는 것인데 뭐 그렇게 된다면 다소 좀 다양화된 플랫폼을 가지고 간다는 점에서 현대차가 좀 오늘은 그래도 점수를 좀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시장은 조금 수급적으로 굉장히 좀 불리한 국면에서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뭐 현대차 EUV라든지 뭐 우선주 같은 경우는 그래도 플러스권에 아직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현대차 그룹 쪽에서 우선주 정도가 좀 버티고 있다 보면 될 것 같고 뭐 시가총액 상위 쪽에서는 뭐 20-30개 정도가 대부분 다 뭐 어떤 종목도 지금 플러스가 거의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상당히 좀 어려운 국면을 접어들고 있고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어제 뭐 MSCI 관련된 그 편입 이슈 때문에 급등을 했는데 오늘은 4.5% 정도 좀 빠지고 있다는 것이 코스피에서도 조금 특징입니다. 코스닥은 보면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 뭐 알테오젠이 지금 시가총액 한 5위 정도 되는데 한 2% 가까이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이오테크닉스 1.7% 상승 중이고 휴젤이 뭐 이게 휴젤 같은 경우도 지금 일부 오늘 뭐 공시가 또 나오기 때문에 나왔지만은 4.3% 정도 주가가 올라가면서 네. 휴젤 같은 경우도 공시상을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위메이드 게임주라든지 뭐 동화기업 뭐 레고캠 바이오 이런 쪽도 주가들이 플러스권이고요. 솔브레인 홀딩스 역시 이제 이 일부 반도체 관련된 소재주 일부 좀 더 올라가고 있고 레이크 머티리얼즈 2.5% 뭐 이런 쪽으로 주가들이 제주 반도체 3.6% 정도. 역시 이제 최근에 가장 강했던 일부 이제 반도체 관련 소부장 네. 대장주들이 일부 좀 계속적으로 반짝이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 외에도 서진 시스템 오늘 이제 1.8% 아마 서진 시스템이 오늘 목표가 상향 조정 리포트가 나왔나요? 네. 유진증권에서 나왔는데 그런 부분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고 성우 하이텍 같은 뭐 자동차 부품이라든지 이런 쪽도 주가가 올라오고 있는 모습. 웹젠 같은 경우도 최근에 목표 주가 상향 조정 나오고 있는데요. 2.3% 게임주 가운데 올라가는 모습까지 보입니다. 뭐 그 외로 뭐 좀 특징적으로 봐야 될 섹터라든지 뭐 종목이 좀 있을까요? 네, 일단은 오늘 뭐 보험주들의 움직임들이 뭐 여전히 좀 강합니다. 전 거래일에 이제 상한가 기록했었던 흥국화재도 지금 뭐 윗꼬리가 좀 달리긴 했지만 여전히 좀 강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서 차익이 나오면서 다른 저 PBR 쪽으로 수급이 옮겨 나가는지는 조금 살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 뭐 TA항공 흐름 나쁘지 않은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아시아나와 대한항공 EU 합병 승인 관련된 이슈가 나타나면서 좀 강한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코스닥 쪽에서의 좀 강한 기조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뭐 여전히 초전도체 관련된 부분에서 좀 강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일부 이제 삼성발 로봇 이슈가 좀 있죠. 그게 뭐 아직 인수 기대감으로만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이렌시스 같은 이런 종목군들도 좀 일부 움직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앞서 말씀해주신 이제 제네시스 하이브리드 관련된 종목도 일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좀 웹툰 쪽이 또 굉장히 강하게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네요. 그래서 뭐 아무래도 좀 컨텐츠라든지 이런 쪽에서 좀 변수가 나온지 보셔야 될 것 같고 애플이 AI 반도체 AI를 탑재한 스마트폰 관련된 이슈가 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온디바이스 AI 과 연관이 되어 있는 쪽에서의 또 강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또 눈에 이제 뭐 푸른저축은행 이런 종목군들이 보이는데 통상적으로 뭐 시장이 굉장히 안 좋을 때 움직이는 대표적인 품절주들 중에 하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본다라고 한다면 특정 테마나 오늘 같은 경우 좀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쪽에서의 수급이 굉장히 강해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좀 단기적으로 웅크릴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하락 쪽에서 봤을 때는 이제 아시아나 IDT 같은 경우는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약간의 이 이슈 소멸로 좀 보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 이제 미국이라는 그 이벤트를 좀 봐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이게 어느 정도의 또 수혜가 되느냐 뭐 약간 이런 부분들에서 일부 차익이 나오는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 노선 4개 가져가는 TA 항공이 상당히 좀 잘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어제 전거래일에 조금 강하게 상승이 나왔었던 뭐 2차전지 쪽에서의 좀 조정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뭐 실적 발휘나 이제 증설과 연관되어 있는 쪽에서의 일부 좀 조정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거는 뭐 테슬라에서 음주 사고도 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전반적으로 전기차 쪽에서의 좀 긍정적인 이슈가 뭐 충전 시스템을 이제 전기차 테슬라 쪽으로 통합을 한다 북미 지역에서는 그런 이벤트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테슬라가 2% 이상 빠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부정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약간 좀 특징이나 이슈가 있는 좀 굵직한 이슈가 있는 쪽에서의 주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전일 CPI가 조금 높게 나오긴 했지만 뭐 하락
쪽으로 완전히 자리를 잡고 방향을 잡는다 보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어렵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추세적인 흐름은 역시 빠지는 쪽으로 CPI가 가고 있고 네. 뭐 주거비가 조금 천천히 빠지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전체적으로 지금 한 2월 정도, 3월 정도까지 좀 지켜보자는 흐름들이 나올 수 있으나 기간 조정 정도로 마무리되고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선물 시장에서 아래 꼬리를 달고 오른 모습이 보입니다. 지금 투자자별로 본다면은 외국인들은 지금 거래소 쪽에서 코스피 뭐 1130억 가까이 이제 매도를 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오히려 132억 순매수로 돌아섰고 선물 같은 경우도 156억 순매수입니다. 네. 기관 같은 경우도 선물을 374억 순매수하면서 많이 빠진 이후에 선물 쪽에 아랫꼬리를 달고 쫙 당겨 올리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어서 하방 관련된 하방 압력보다는 다소 조금은 저점 매수가 다시 들어온다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개인들이 최근에 2월, 1, 2월 접어들면서 뭐 5조 이상 팔았거든요. 그래서 네. 개인들 자금이 또 풍부하기 때문에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도 한 1,500억 정도 그리고 코스닥도 34억 정도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다소 좀 저점 매수가 또 다시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뭐 어떤 뭐 빠지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거나 굉장히 패닉을 생각할 필요는 없다 생각 들고요. 최근에 오른 것에 대해서 일부 조금은 단기적인 호흡 조절 정도로 생각하실 수 있는 구간이 아닐까 판단됩니다. 섹터별로 본다면 상승률 상위 섹터 좀 지켜볼까요? 보시면은 뭐 웹툰 아까 말씀 주셨는데 역시 이제 네. 컨텐츠 관련해서 웹툰 가운데 미스터 블루가 오늘 12% 가까이 급등하고 있고 DNC 미디어라든지 MBT 이런 종목들 그리고 와이랩 같은 종목들이 네이버 웹툰 뭐 상장 관련된 주식으로서는 네. 수혜주가 뭐 와이랩이라든지 MBT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특히 오늘 미스터 블루가 또 의외로 급등을 하고 있으면서 특징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역시 이제 손해보험주가 역시 저 PBR 관련주로서 방어주인데 흥국화재가 15% 정도 올라가면서 괜찮고 롯데손보라든지 현대해상, 뭐 DB손보 이렇게 플러스권에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테마군에서는 뭐 초던조체 테마가 고려제강이라는 종목이 올라가고 있고 CCS 이런 종목들이 급등하면서 다소 조금은 일부 종목이 급등각을 나오면서 업종별로서는 좀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 그 외에도 뭐 철강 주요 종목이 일부 조금 올라가는데 뭐 고려제강 역시 아까 테마군으로 형성되면서 올라간다 이거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보안주가 오늘 일부 이제 나오는 종목들이 있는데요. 현대H라든지 그다음에 픽셀플러스, 이렌시스 이런 종목들이 좀 눈에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그다음에 출산장애라든지 엔젤산업 최근에 뭐 윤 대통령이 굉장히 좀 강조하고 있는 일부 정책 테마이죠. 그러다 맞습니다. 보니까 오늘 약간의 테마성 움직임이 있는 섹터들 중심으로 주가들이 움직이는 모습이고요. 뭐 그 외에도 뭐 마켓 컬리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이는데 뭐 상장 여부가 아직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만 뭐 상장을 굉장히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일부 관련주들이 오늘은 조금 뭐 플러스권에서 움직이고 있고 그 외에도 로봇, 산업용 협동 로봇 관련주들이 이제 삼액 THK라든지 아진에스텍, 해선 TPC 관련된 종목들도 움직임이 괜찮고요. 교육주라든지 일부 종목들도 조금 움직이는 모습이 보입니다. 근데 뭐 역시 오늘 빠지는 날이기 때문에 뭐 크게 눈에 들어오는 섹터들이 뭐 많이는 없습니다. 네. 자동차 부품주도 뭐 간혹 이렇게 좀 올라오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하락률 상위 쪽으로 본다면 역시 2차 전지 생산 쪽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LG에너지솔루션 등이 좀 빠지는 폭이 크게 나타나고 있고요. 역시 반도체 관련주도 좀 좋지 못한 상황이고 역시 IT 대표주. 그러니까 이 금리 인하 관련된 기대감이 떨어지니까 아무래도 네. 성장 섹터 IT 쪽이 역시 오늘 조금은 조정을 받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 건설기계 같은 경우도 오늘 조금 빠지는 쪽으로 흐름이 됩니다. 온디바이스 AI 같은 경우도 최근에 주가들이 많이 오른 상태에서 조정폭이 조금 나오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인터넷 대표주 같은 경우도 좀 빠지고 있는 모습. 뭐 AI 챗봇 관련 쪽도 마찬가지고 역시 이제 성장주 쪽의 흐름들이 오늘은 조정이 좀 나오는 모습이고요. 저가 항공주 아까 말씀 주셨듯이 이제 티웨이 항공 역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에 대한 가장 큰 수혜주죠. 네. 4개 노선을 지금 유럽 쪽에 6월부터 오픈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업사이드가 충분히 있다 볼 수 있어서 티웨이 항공 쪽에 대한 흐름들이 굉장히 좀 집중되고 있다 보이는 것 같고 한질칼 같은 경우는 MSCI 지수 편입이 됐는데 워낙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기 때문에 미리 수요가 들어와서 수급적으로 미리 땡겼다. 그리고 어제 발표됐을 때 윗골을 달고 내려왔고 오늘 같은 경우는 또 빠지는 모습이 5% 정도 빠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선반영된 부분들을 조금 더 반영하면서 주가들이 다소 좀 빠지는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수급이 조금 아직은 불안하고요.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뭐 매수세가 또 다시 줄어들면서 현물도 조금 더 매도가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수가 우리가 봤을 때 코스피가 한 2620 정도 굉장히 좀 중요한 변곡점이라 생각했는데 어제 네. 그 지수 때는 이제
돌파하면서 상당히 좋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2600 전후로 해가지고 또 지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보시는 뭐 코스피에 대한 지지 라인이라든지 이런 게 좀 있을까요? 지지 라인 같은 경우는 저는 PBR 기준으로 좀 많이 보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이제 전거래일 기준으로 코스피가 0.95배 수준이었거든요. 그리고 장중에 분명 2650을 강하게 돌파를 했지만 빠르게 좀 밀려 내려오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0.95를 넘어가면서 뭔가 이제 상승이 나온다라는 거는 정말 이제 제대로 된 재평가를 받는다라는 거고 그런 부분에서 약간의 조금 제동이 걸린 부분에서는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다.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정말 정부의 뭔가 새로운 뭔가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약간의 좀 눌림 현상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은 여전히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어쨌든 저 PBR 관련된 정부의 정책이 아직까지 기다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지금부터 엄청나게 꺾이면서 내려간다라기보다는 뭐 그래도 좀 2600선이 일부 깨지더라도 좀 빠르게 회복을 할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은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하단을 크게 잡기보다는 저는 이제 지수의 하단을 지금 잡기보다는 만약에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좀 상당히 뭐 PER이라든지 뭐 PSR이라든지 이런 기준으로 봤을 때 너무 과하게 올라갔다라는 시장의 평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서는 일부 좀 확정을 짓는 과정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미국 시장에서 특징을 본다면 엔비디아는 거의 안 빠졌습니다. 네, 맞아요. 약보합 정도 0.2% 정도 빠졌나요? 거의 안 빠졌는데 목표 주가가 지금 미즈오 증권인가? 거기서 $920까지 지금 굉장히 엔비디아를 계속 끌어올리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생각보다 엔비디아가 덜 빠졌고요. 거의 안 빠졌죠. 그리고 암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구정 연휴 동안에 거의 2배 정도 더블이 났기 때문에 어제 같은 경우는 다소 조금 오버슈팅 됐다는 생각이 좀 판단이 많았고 그런 이야기들이 많았기 때문에 어제 한 20% 정도 암이 또 빠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암 관련주로 이야기되는 것도 오늘 같은 경우는 조금 약할 가능성이 있지만 엔비디아가 일단 빠지지 않고 굉장히 굳건하게 자리를 지켜줬다는 점에서 반도체가 완전히 꺾였다 보기도 좀 쉽지 않고 또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를 또 앞두고 있기 때문에 실적 발표에서 어떤 이야기를 할지에 대한 기대감이 아직은 유효한 상황이니까 조금 이런 부분을 가지고 아마 반도체 소부장 일부가 아직은 조금 빨간불을 켜면서 그래도 대장주 중심으로는 좀 버티고 있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사실 뭐 오늘 아침에 시초가 빠진 것들 개파락은 어쩔 수 없는 국면인데 역시 좀 오늘의 변곡점은 5장이 아닐까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수급적으로 상당히 좀 돌릴 수 있는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한 게 5장일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저는 뭐 지금 수급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지금 비차익 순매수 같은 경우는 장 초반 대비했을 때 한 1000억 정도 더 늘어난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게 뭐 어제의 흐름을 전부 다 되돌리는 그런 부분들만 아니라고 한다면 일단 뭐 지켜보시는 거는 나쁘지 않은 선택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앞서서도 좀 말씀드렸지만 PCI로 기반으로 조금 이제 조정의 빌미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그 하나만으로 사실 증시가 무조건 꺾였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추세 자체는 아직 바뀌지는 않았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다만 이 충격이 어느 정도 수급이 빠지는지에 따라서 약간의 이게 기간 조정으로 넘어갈지 아니면 가격 조정으로 넘어갈지 그 차이가 일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수급의 흐름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포트의 조정은 사실 오늘 같은 날은 크게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지금 뭐 이제 고점에서 일부 수익 실현을 하는 그런 부분에서 리스크 해지 관련으로 좀 많이 오른 종목군들을 하는 것은 괜찮지만 만약에 크게 뭐 수익의 변동이 없다거나 아니면 지금 포트의 흐름들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가고 있다거나 아니면 오늘 지수는 빠지지만 내 종목에서 크게 변화가 없다라고 한다면 사실 크게 이런 날 우리가 포트의 조정을 할 필요는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좀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남아있는 부분들은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 정도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 초반 대비했을 때 코스피 코스닥 어쨌든 상승 종목 수가 조금씩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수급적인 부분에서 이탈이 추가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지수에 조금 이런 종목군들이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본다면 좀 후반장에는 조금 더 말아올리는 흐름들도 충분히 좀 배제할 수 없다. 그래서 수급적인 부분에서 큰 이탈만 없다라고 한다면 아마 5장 넘어가면서는 이제 한 번씩 생각을 해보죠. PCI 안 좋고 미국장 빠졌으니까 이거 그럼 조정인가? 라고 생각을 하지만 시장을 주도했었던 뭐 엔비디아 이런 종목에서는 큰 변화가 없는 상황이고 또 ARM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엔비디아 쪽에서 ASIC 쪽으로 사업 진출한다는 외신 기사가 일부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암 쪽과는 수익성이 완전 연결이 되는 산업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만약에 해석이 또 시장에서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이유 있는 빠짐이었구나.
단기적인 뭐 조정일 수도 있겠지만 거기 플러스 알파로 이제 엔비디아발 영향이 좀 부정적인 게 붙어줬다고 한다면 뭐 충분히 반도체에 대한 전반적인 기조 자체가 꺾였다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오히려 굉장히 좀 말아 올릴 수도 있다라는 점. 그리고 만약에 미니 선물이 많이 강력하게 빠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보수적으로 의견을 드릴 텐데 지금 보합권에서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네.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미국장이 하루 만에 또 반등이 또 세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현재 상황에서는 좀 관망하시면서 이 흐름을 조금 지켜보자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오히려 지금 S-오일 같은 경우 정유주가 1% 초중반 정도 주가들이 올라가고 있는데 어제 제가 마감 시간 때 말씀드렸지만 베네수엘라와 그 가이아나인가 뭐 그 나라하고 국경 쪽에 분쟁이 좀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일부 지금 이제 미국에서 베네수엘라 관련된 제재를 또 풀어줬다 또 복원시켰고, 그 다음에 가이아나라는 나라가 상당히 좀 산유국으로서는 좀 규모가 크더라고요. 원래 원유를 생산을 그렇게 안 하다가 산유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27년 기준으로 봤을 때 하루에 배를 한 120만 배럴 정도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산유국으로 되어 있는데 네. 아마 이쪽에서 베네수엘라의 분쟁이 좀 여전히 좀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이제 EIA 같은 경우도 공급 물량을 상당히 많이 이제 지금 하향 조정하고 있고 미국 쪽에서도 지금 일부 이제 작년에 워낙 많이 이제 원유를 팔았기 때문에 올해 증가폭이 기존의 가이던스보다 상당히 좀 하향 조정되고 있는 모습이어서 공급의 증가분이 약간의 좀 제한적인 분위기고, 그다음에 베네수엘라와 가이아나 국경 지역에서의 어떤 분쟁 지역이 다시 좀 생기면서 다소 조금은 최근에 2월 접어들면서 지금 정제 마진이 15.1달러까지 좀 급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7년 내 밴드 상단을 뚫고 2월 달에 정제 마진 규모가 최대치로 올라왔습니다. 그 정제 마진이 그렇게 올라온다는 것은 다소 조금은 유가 관련된 부분들 변동성이 좀 나타나는 국면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WTI 기준으로 뭐 100달러, 120달러 이렇게 가기는 좀 쉽지 않을지 몰라도 뭐 70달러 선에서 움직이던 유가가 조금 일부 좀 분쟁 때문에 유가가 좀 들썩일 수 있는 모습도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네. 유가 관련된 주식들이 조금 눈에 들어오는 부분. 그래서 S-오일이 오늘 반응을 하는 것은 아마 그런 이야기들이 좀 돌면서 조금 주가들이 좀 올라오는 모습들이 보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봅니다. 뭐 장이 좀 좋지 못한 국면에서도 일부 이제 모멘텀이라든지 스토리가 있는 섹터들은 그래도 움직이는 종목들이 간간히 좀 이렇게 보인다는 점에서도 주목을 좀 해야 될 걸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말씀드린 가운데 지금 다시 선물 시장이 조금 반등을 주는 듯 하더니 조금 더 밀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지금 뭐 외국인들이 선물 같은 경우는 지금 순매도 국면으로 다시 조금 돌아서고 있습니다. 기관도 순매수가 선물 쪽을 41억 정도밖에는 순매수를 하지 못하면서 다시 좀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좀 힘이 좀 빠지면서 조금 더 매물이 좀 나올 수 있는 국면으로 가고 있다는 점도 저희가 조금은 오전장까지는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섹터별로 봤을 때 뭐 특이한 섹터들이 별로 안 보여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일부 초전도체, 뭐 엔젤 산업 이렇게 약간 정말 테마성으로 단기적인 매매가 이루어지는 그런 섹터들 빼고는 네네. 정상적인 흐름들이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실 좀 손이 잘 안 나가죠. 그리고 뭐 일부 보험주들이 그래도 이제 플러스권에서 유지는 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장에서 보험주를 또 지금 신규로 사기에도 조금 부담스러운 그런 그렇죠. 국면이잖아요. 네. 저 PBR 관련된 한 번의 어떤 사이클은 좀 지난 것이 아니냐 말이 나오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조금 더 손이 안 나오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시장을 어느 정도 좀 관망을 하시면서 우리가 상당히 좀 실적이 업사이드가 있는데 분명하고 지금 수급이 저 PBR 쪽으로 가다 보니까 수급이 빠져나간 섹터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죠. 실적도 좋은데 다소 조금 저 PBR 종목군이 아니고 좀 고포의 성장주로서 흐름이 가다가 저 PBR 쪽으로 수급이 넘어가면서 그쪽을 팔 수밖에 없는 그런 섹터분들 상당히 좀 1, 2월 사이에 피해군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종목들을 조금은 비중을 조금 천천히 늘려가는 뭐 전략도 나쁘지 않다. 그래서 뭐 포트가 그렇다고 해서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도 좋지 못하겠지만 일단 좀 너무 어이없게 좀 억울하게 빠진 섹터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본부장님 생각에는?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화장품 OEM 쪽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뭐 사실 LF뷰티나 이런 미국의 이제 소형 이제 저가 브랜드 쪽을 영위하는 이런 회사는 네. 계속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OEM 같은 경우는 조금 조정이 나왔습니다. 오늘 뭐 아이패밀리 에셋이나 뭐 기타 종목군들의 일부 반등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래서 실적이 사실 상당히 좋은 상황이고 업황에서 지금 뭐 당장 무너질 만한 그런 요인이 없는데 단기적으로 일부 좀 박스를 만들면서 좀 기고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 거는 이제 이쪽은 실적이나 성장은 좀 일부
나타날 수가 있지만 사실 주가가 저점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올라온 상황이고 그렇다고 주주 환원 정책이 강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의 좀 일부 이탈이 있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 뭐 변압기 부분에서 또 HD 현대 일렉트릭 상당히 강한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본다라고 한다면 여전히 시장에서는 실적주들은 계속적으로 강한 기조가 유지가 되고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체크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지금 로봇주가 조금 눈에 들어오거든요. 지금 로봇주가 장 초반에는 뭐 이렌시스 정도만 좀 움직였는데 지금 이거 거의 상한가 진입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유일 로보틱스, 그다음에 뭐 기타 뭐 뉴로메카라든지 이런 쪽으로 수급이 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AI가 저는 성장을 했을 때 가장 크게 수혜를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로봇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우리나라에서 로봇은 이제 절대적인 매출액이 대비했을 때 기업의 지금 시가총액이 너무 높다라는 점, 그리고 뭐 기타 나라들을 뛰어넘을 만한 기술력이 좀 부족하다라는 점, 이런 것들은 있지만 어쨌든 로봇에 대한 이런 출하량들이 늘어나고 뭐 전반적으로 우리 키오스크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이제 사람이 빠지는 이런 기조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로봇주도 좀 많이 쉬었기 때문에 이러한 상승 흐름들이 좀 강하게 나타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된다면 AI 관련된 부분에서 반도체 쪽에서만 계속 수급이 돌았는데 다시 한번 이제 로봇이나 이 기타 부분으로 뻗어주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게 큰 흐름으로 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확장이 되는지까지도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오늘 시장 어떨까 싶습니다. 네, 뭐 화장품주 말씀 주셨듯이 역시 오늘 보면은 클리오 같은 경우는 3% 정도 올라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클리오도 실적으로서 상당히 좀 두드러질 종목으로 보일 수 있고, 더군다나 지금 CNC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도 오늘 리포트가 또 나오기도 했는데 네. 역대급 실적이 또 나올 수도 있다는 리포트가 나오면서 역시 시장은 이제 실적단으로 이제 결국은 귀결이 될 수 있는 종목군으로 좀 보자라는 말씀이 공감이 가고요. 그래서 뭐 일부 화장품주는 지금 눈에 들어오는 종목이 오늘 같은 경우에 클리오나 CNC 인터내셔널 정도가 눈에 들어오는 상황이고, 휴젤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공시가 나왔기 때문에 관련 공시 포인트로서 지금 주가들이 올라가는 모습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시장에서 지금 뭐 온디바이스 AI나 그다음에 로봇 관련주는 우리가 실생활에서도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 뭐 그런 걸 실제로 체감을 많이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주위에서 살아가면서 실제 생활 속의 환경 속에서 그쪽에서 접목이 많이 되고 있는 것도 느끼고 있는 상황인데, 약간의 이제 고밸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주가들이 너무 빨리 올랐다. 그리고 이미 이제 상승폭이 좀 크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그 밸류에이션을 충분히 정당하기 위한 실적단이 언제쯤 그게 충분히 이제 해소시킬 수 있는 실적이 나올 것인가. 이게 일단 고민이 사실 있는 국면이 또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고민이 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최근에 보면 좀 다소 늦게 움직인 게 에브리봇 같은 종목이 갑자기 급등했잖아요. 엄청나게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네. 사실 에브리봇은 너무 못 올랐던 로봇주 중에 하나였죠. 왜냐면 이제 청소 로봇이라는 그 로봇 청소기라는 것 때문에 너무 이제 디스카운트를 받아왔고 고밸류를 주기 좀 힘들다는 논리 때문에 지금 로봇주 가운데 100억 이상 이익을 내는 회사가 유일해요, 거의. 근데 주가가 한 시가총액이 2천억 정도밖에 안 됐던 회사였거든요. 근데 뭐 두산 로보틱스가 어쨌든 대장주로서 영업이익을 크게 못 내는데도 불구하고 뭐 7조 원 뭐 이렇게 가버리니까 너무 저평가됐었죠. 근데 이제 에브리봇 같은 경우가 추후에 뭐 AI나 다른 사업에 대한 접목이 되면서 주가들이 벌써 뭐 4만 원대까지 위로 급등가기 나와 버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저평가된 종목이 이제 모멘텀을 받았을 때는 상당히 또 그렇죠. 주가 아웃퍼폼을 한다는 사례가 에브리봇 이런 종목들도 사실은 우리가 눈여겨 봤었더라면 뭐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엄청나게 눌려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로봇 청소기 뭐 중국 시장에서 물건이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뭐 경쟁이 있느냐 뭐 이런 식의 논리가 계속 적용됐잖아요. 근데 맞습니다. 로봇 관련된 사업을 하는 회사 중에 100억을 버는 회사가 없었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너무 저평가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런 어떤 스토리를 가진 종목들도 한번 발굴해 보는 것도 하나의 조금은 또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오늘 뭐 굉장히 좀 쉽지 않은 장이라 저희도 아침에 이런저런 말씀을 드리고는 있지만 딱히 지금 변곡점이 나오지 않는 부분이고, 또 선물 같은 경우도 지금 아침 저점을 향해서 또다시 지금 선물이 아래쪽으로 방향을 또 틀고 있어요. 외국인들 수급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네. 기관이 선물 매수를 조금 더 올리고 있지만은 외국인들 선물이 지금 640억 정도 매도세가 조금 더 이어지면서 네. 다시 좀 저점을 조금은 깨려고 내려가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는 모습이라 다소 좀 오늘의 수급의 키는 역시 외국인들의 네. 선물 수급이 어떻게 변화가 있느냐가 그렇죠. 좀 관건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상당히 좀 어려운 날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이제
공포에 떨거나 너무 좀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한 호흡 정도 좀 약간 물러나서 조금 여유 있게 오전장 정도를 조금은 한번 지켜보고 관망해 보시는 것도 네.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은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자, 뭐 추가적으로 또 어떤 뭐 특징이라든지 말씀 주실 거 있으시면 한 개 정도 말씀 좀 부탁드릴까요? 네. 수급적으로 지금 이제 비차익 순매수 부분을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쪽에서 수급 이탈이 크게 나타나게 되면 선물과 이제 금융투자 쪽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비차익 순매수 부분을 좀 중요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지금 2천억 수준까지 좀 늘어났는데 제가 봤을 때는 금일 만약에 좀 조정이 강하게 나타났을 때 4천억 이상이 이탈이 안 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조금 더 보실 수 있는 룸은 남아 있다라고 봅니다. 대신에 이제 그 이상이 올라가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반드시 좀 비중 조절을 해주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비중 조절을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 마시고 또 수익이 많이 나거나 아니면 내가 주식 비중이 너무 많아서 만약에 어떠한 변수가 생겼을 때 대응하기가 너무 어려운 부분에서의 포트 구성이 돼 있다라면은 그런 부분에서만 좀 일부 조정해 주시는 그런 좀 움직임만 해주시면은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 부분에서의 큰 이탈만 없다라고 한다면 오늘 뭐 점진적으로 현재 부분보다는 크게 빠질 요소는 지금 크게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면 지금 이제 뭐 대형주죠. 뭐 삼성이랑 하이닉스 같은 경우 3% 넘게 빠지고 있고 삼성전자도 1.5% 정도 빠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2차 전지 쪽에서는 에코프로나 BM 같은 경우도 한 4에서 5% 정도씩 빠지고 있어요. 그러면 사실 뭐 하이닉스가 갑자기 5% 10% 빠지진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이미 하방이 조금 어느 정도 나와 있기는 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좀 강력한 수급 이탈만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대형주에서 이런 변수가 크게 나오기가 어렵고 그러면 지수의 하단을 강력하게 끌어낼 트리거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의 좀 이제 이 흐름들을 좀 설정을 해놓으시면은 편안하게 좀 시장을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정도로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뭐 지금 선물이 저점을 조금 깨고 내려가는 좀 힘든 구간입니다. 그러나 코스닥 같은 경우는 또 엔캠이 11%도 또 갑자기 급등세로 돌아서면서 네. 또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4위 정도가 되는 종목인데 이렇게 좀 올라오고 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뭐 10위권에 접어드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인데 1.6% 정도 올라오고 있어서 일부 종목군들 가운데에서는 뭐 일부 네. 소부장, 반도체 소부장과 그다음에 로봇, 그다음에 일부 2차 전지 관련된 쪽이 좀 개별적으로 선별적으로 지금 그래도 반짝이는 모습들이 나온다는 점, 그리고 말씀 주셨듯이 외국인의 어떤 포지션이 오늘 굉장히 좀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고 네. 오장에 어떻게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는지의 변곡점을 좀 지켜보자, 이렇게 저희가 마무리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네, 뭐 힘든 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뭐 조금 오전장에 약간 뭐 심리적으로 좀 힘드시더라도 마음을 조금 내려놓으시면서 오후장에 대한 준비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소도에 말씀드렸지만 너무 우울한 말씀 드린 것은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아서 네. 오늘 뭐 발렌타인데이인데 어떻게 좀 오늘 뭐 네. 뭐 여러 가지 좀 많이 초콜릿 같은 거 받으실 뭐 예정이신지. 저는 네. 그 말씀해 주셔서 알았어요. 사실 이현 시험사님 그 까먹고 있어가지고.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 얘기는 어디서 받을 데가 없다라는 얘기죠. 아니죠. 원래 이게 갑자기 받는 게 또 선물이잖아요. 아, 그렇죠. 누가 줄 것이다 다 알고 있으면 또 네. 선물에 대한 재미도 없고 맞습니다. 그렇기도 합니다. 그래서 본부장님 또 인기가 좋으시니까 뭐 사무실이나 감사합니다. 또 아니면 뭐 집에서 가족들이 또 준비하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네. 예, 한번 기대해 보시고요. 혹시 길 가다가 만나면 하나 주시면. 아, 그러면 뭐 너무 대박이죠.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조금 우울한 뭐 시장입니다. 장 오픈할 때 좀 우울하시지만 그래도 좀 네. 웃으면서 하루 좀 시작하시는 게 뭐 좋지 않을까. 가볍게 좀 생각해 보고요. 네. 뭐 장은 진지하게 봐야 되겠지만 마음만은 좀 웃으면서 좀 하루를 좀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조금 힘든 장 시작입니다. 저녁에는 또 제가 마감 시향을 또 하니까 저녁에 또 마감 시향 들어오셔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오프닝 베일 라이브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